네, 피부 생리학 9번째 강의, 9주차에 해당되는 강의 3차시. 예. 9강의 이제 마지막 3차시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가 9강에서는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색소 침착에 대해서, 피부에 나타나는 색소 침착에 대해서 같이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런 이제 색소 침착의 병리적 변화로 나타나는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 이번 이제 2차시, 3차시에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2차시에서는 그 병리적 변화로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예방을 하고 또는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렇게 그런 이제 색소 침착의 병리적 변화로 나타나는 그런 유형으로서 백반증 그리고 백색증이라고 하는 부분 같이 이제 살펴봤는데요. 예, 3차 시에는 세 번째 이제 시간, 마지막 시간이죠, 9강에. 여기서는 특히 색소 침착의 형태로, 즉 멜라닌 색소가 과도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줄이고 또 뭐 치료적인 방법 뭐 이런 것들을 화장품에서 이제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갖다 이제 살펴볼 텐데요. 치료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이건 이제 화장품이 아닌 것이죠. 예.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뭐 완화시키거나 뭐 이런 부분의 경우까지가 이제 화장품의 범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화장품은 그래서 아까도 잠깐 제가 언급했었지만은 예, 하이드로퀴논 같은 경우는 사실 미백 성분으로 이미 인정이 되고 있는 물질이긴 하지만 치료적인 용도로, 예, 의료적인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이지 화장품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예, 화장품에서는 그래서 따로 미백 기능성 물질, 기능성 성분 이렇게 해서 고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화장품에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원료로는 미백 원료 이렇게 해서 미백 원료로 고시되어 있는 이제 원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미백 원료로 고시되어 있는 것들은 당나무 추출물부터 시작해서 알부틴, 또 유효용성 감초 추출물, 알파 비사보롤, 뭐 에틸 아스코빌 에테르 또는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 또 마그네슘 아스코빌 포스페이트, 또 나이아시나마이드, 아스코빌 테트라, 아이소팔미테이트와 같은 이런 대략 9종 정도가 미백 기능성 원료, 미백 고시 원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보통 당나무 추출물이라든가 알부틴, 유용성 감초 추출물, 알파 비사보롤 같은 경우는 천연물로부터 추출해서 사실은 이제 얻을 수 있는, 천연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물질들이에요. 그리고 특히 천연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물질로서 당나무 추출물이나 알부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친수성의 그런 특징들을 갖다 이제 보이고 있고요. 유용성 감초 추출물이나 알파 비사보롤 같은 경우에는 친유성의 오일 성분들에 잘 녹는 그런 형태이고요. 우리 그 미백 기능성 화장품으로 그렇게 이제 판매를 하고 인정을 받으려면 당나무 추출물의 경우에는 2% 이상, 알부틴 2에서 5, 유용성 감초 추출물 0.05, 또 알파 비사보롤 같은 경우 0.5% 이상 함유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하 에틸 아스코빌 에테르라든가 주로 이제 비타민 C 계열인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이제 함량들이 정해져 있고요. 요 에틸 아스코빌 에테르 같은 요 물질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합성을 통해서 인공 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제 그런 이제 물질들인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물질들 어떠한 그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이 물질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게 피부에서는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미백작용을 하는지. 미백작용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었던 것처럼 피부가 예를 들어서 검게 나타나거나 어떤 이제 색소 침착을 보이거나 이러한 것들은 다 피부에 이제 내에서 형성이 되는
그렇죠? 내부에서 이제 형성이 되는 바로 우리가 멜라닌 색소, 멜라닌 색소를 이제 만드는 과정에 어떻게 관여를 하느냐. 즉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면 그러면 뭐예요? 피부가 검해지지 않고 희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 과정에 어떻게 관여를 하는지의 메커니즘을 살펴보면은 바로 타이로시나제 효소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역할을 하는 놈들이 우리 보통 천연물로부터 얻어진 그런 물질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당나무 추출물이라든가 또는 알부틴 또는 알파비사보롤 유용성 감초 추출물 이런 것들이 이제 타이로시나제의 활성을 갖다 이제 억제를 해서 걔네들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이제 주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비타민 C 계열의 아스코르빌 글루코사이드라든가 에틸 아스코르빌 에테르라든가 또는 아스코르빌 테트라 아이소팔미테이트 같은 이런 것들은 산소가 타이로신하고 결합되지 못하도록 산화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즉 아미노산 일종인 타이로신이 산화되지 못하도록 산화되는데 관여하는 놈이 바로 타이로시나제 그쵸? 효소인데 저렇게 효소를 갖다 막는 놈은 주로 이제 천연물이고 천연물로부터 얻어진 그런 이제 미백 성분이고 요 산소와 결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러한 이제 작용을 하는 것들은 이제 비타민 C 계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타이로신이 이제는 멜라닌으로 진전되지 못하도록 거기를 갖다가 이제 방해하는 것들이 이제 나이아신아마이드 요렇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바로 이러한 이제 각 성분들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을 갖다가 조금 이제 살펴본다면 먼저 우리가 미백 고시 원료로 제일 앞에서 보통 나타나는 것이 이제 당나무 추출물이에요. 예, 당나무 추출물의 유효 성분은 카지놀 F라고 하는 저러한 구조를 갖다 가진 이제 물질인데요. 바로 이 카지놀 F라고 하는 물질은 당나무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당나무라는 것이 이렇게 생겼어요. 당나무 여러분들 뭐 하는데 혹시 쓰는지 아세요? 네. 저 당나무 껍질 가지고 만드는 것이 바로 한지. 예. 당나무 껍질로만 만들지는 않습니다. 뽕나무로도 이제 만들지요. 예. 바로 이 당나무 껍질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한지를 만들게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당나무 추출물이 미백 원료가 될 수 있었냐면은 미백 원료를 갖다 막 연구를 하고 그러던 이제 학자들이 연구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한지를 만드는 사람들 손을 보니까 손이 하얀 거예요. 손이 유독 하얗더라고요. 저게 왜 그렇지? 하고서 거꾸로 추적을 해보니까 저 당나무 껍질에 이제 당나무 껍질로 만든다 그랬잖아요. 당나무의 껍질들 이런데 바로 미백 성분인 카지놀이라고 하는 카지놀 F라고 하는 저런 성분들이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걸 알았고 그 물질들이 결국은 미백 작용을 하더라 이거예요. 즉 타이로시나제의 활성을 갖다가 억제시켜 가지고 그래서 타이로신이 이렇게 이제 도파라든가 이런 걸로 진전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작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당나무 추출물이 이제 첫 번째 미백 원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가 우리가 이제 널리 알려져 있는 알부틴입니다. 이 알부틴의 경우에는 저러한 식물로부터 이제 추출을 하게 되는 건데요. 저게 이제 바로 뭐냐면은 월귤나무예요. 영어로는 베어베리. 곰이 저걸 좋아하나? 그건 모르겠지만, 베어베리라고 하는 월귤나무로부터 추출한 물질이 저 알부틴에 저런 구조를 갖다가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저 알부틴도 우리가 미백 성분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뭐 원료 형태 또는 이제 앰플 형태로도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미백 기능성 화장품에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이제 원료인 것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또 이제 알고 있는 유용성 감초 추출물. 유용성이라는 게 뭐예요? 그거 참 유용하다가 아니라 요거는 뭐라 그랬죠? 수성이 아니라 수용성이 아니라 유용성이라는 거예요. 오일 성분에 잘 녹는 그런 형태의 감초 추출물들이에요.
요 이제 감초 추출물들이 바로 미백 작용을 이제 하는 그런 물질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미백 기능성 화장품 이런 데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알파 비사보롤. 예, 알파 비사보롤은 요 조로한 구조를 갖다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남미 지방에 자생을 하고 있는 이제 칸데이아 나무, 예, 칸데이아 나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나무로부터 추출된 물질이에요. 요것이 이제 알파 비사보롤인데 요것도 마찬가지 미백 원료로. 요거는 비교적 늦게 미백 원료로 지정이 된 그런 이제 물질입니다. 예, 이런 것들이 실제 이제 미백 기능성 원료로 이제 그 고시가 되어 있고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합성. 예, 합성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물질로는 이제 에틸 아스코르빌 에테르. 예, 요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유형들은 대부분 이제 비타민 C 유도체의 일종이에요. 비타민 C 유도체로 요 에틸 아스코르빌 에테르의 경우에도 비타민 C 유도체로 열이라든가 빛, 산화에 대한 안정성을 갖다 개선해서 순수 비타민 C에 가까운 그런 효능 그리고 구조를 갖다가 이제 갖는 성분이에요. 물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유형의 용매에도 이제 잘 녹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장품에 이러한 이제 물질들이 많이 이제 적용이 되고 있죠. 피부의 세포, 그다음에 콜라겐 생합성 작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미 생성을 갖다 이제 억제한다라든가 색소 침착 피부, 또 태양에 그을린 피부의 미백 효과에 좋은 걸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 물질입니다. 예. 또 에틸 아스코르빌 에테르뿐만이 아니라 바로 아스코르빌 글루코사이드라고 하는 이 물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비타민 C 유도체의 일종입니다. 이것도 열, 빛, 산화 등의 안정한 형태예요. 인체 내에서 알파 글루코시데이스에 의해서 비타민 C로 전환이 돼가지고 생체 내에서 비타민 C와 거의 이제 유사한 그런 효과를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타이로시나제 효소에 자극받은 타이로신 이런 것들이 산화되는 것을 갖다 이제 막아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타이로신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즉 산소와 결합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침착되는 것을 이제 방지해주고 또 기미나 주근깨의 생성을 갖다 이제 억제해서 좀 더 이제 밝은 피부 이런 톤으로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제 아스코르빌 글루코사이드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유형으로는 마그네슘 아스코르빌 포스페이트라고 하는 이것도 마찬가지 구조는 저런 형태의 이제 구조를 갖다 가지고 있고 마그네슘 이온하고 이제 결합되어 있는 형태인데요. 이거는 이제 마찬가지 비타민 C 유도체예요. 특히 비타민 C가 이제 산화되기 쉬운 부분 이런 것들을 갖다 산화되지 못하도록 만든 그런 이제 성분들이고요. 인체 내에서 비타민 C로 전환이 돼서 생체 내에서 비타민 C와 유사한 그런 이제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점이 있고요. 타이로시나제의 효소를 갖다 이제 억제를 해서 타이로신이 되는 것을 갖다 막아서 마찬가지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미 개선, 또 미백 작용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활성산소 감소 효과도 요거는 이제 또 있어요. 그래서 콜라겐 합성 촉진하고 상처라든가 또는 햇빛에 그을린 피부 회복 이런 데도 마찬가지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런 형태로 미백 고시 원료인 마그네슘 아스코르빌 포스페이트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요 물질 이외에도 역시 이제 고시 성분으로는 나이아신아마이드라고 하는 것들 있죠. 요거는 이제 비타민 C 계열은 아니고 수용성 비타민의 일종인 비타민 3. 예. 그래서 B3, 비타민의 B3 물질입니다. 우리 몸에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또 녹색 채소라든가 곡류 이런 것 등의 이제 제품들, 이러한 이제 신제품 등 이런 것들에 이제 포함이 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물과 에탄올에 잘 용해가 되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고 열 그리고 빛에도 이제 비교적 이제 안정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화장품에 마찬가지 이것도 널리 사용되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알부틴, 또 나이아신아마이드, 알파비사보롤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멜라노사이트에서 케라티노사이트로 이제 멜라닌이 이동하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감소시키게 됩니다. 예. 그래서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형태이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각질층의 각질 세포라든가 이런 데에 멜라닌 색소가 이제 이동이 되는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차단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나야신아마이드의 작용이자 또 기능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요 물질이에도 아스코르빌 테트라에서 팔미테이트. 예. 요거는 아스코르빅 애시드 또 아이소팔미틱 애시드라고 하는 이제 지방산을 갖다가 인위적인 효소 반응을 통해서 만든 성분인데 마찬가지 비타민 C하고 유사한 그런 이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타민 C보다는 조금 더 외부 환경, 열, 빛, 산화작용 이런 것들에 더 안정적인 그런 이제 물질이고 인체 내에 비타민 C를 공급하는 그러한 이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타민 C하고 유사한 그런 이제 계열들인 것이죠. 활성산소를 제거하거나 또 지질층의 이제 과산화를 갖다 이제 방지하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고요. 항산화 효과도 있습니다. 또 멜라닌 생성 효소의 활동을 갖다 이제 억제하고 콜라겐 합성을 갖다 촉진하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멜라닌 양의 감소에 의한 미백 효과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고시 원료인 아스코르빌 테트라아이소 팔미테이트 이런 물질들이 가지고 있다. 또 그런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바로 이러한 지금 말씀드렸었던 이러한 이제 물질들이 미백 고시 원료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특히 미백 고시 원료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 중에 앞에서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었지만 비타민 C 계열, 비타민 C와 유사한 그런 이제 메커니즘 또 작용을 하는 것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에틸 아스코르빌 에테르 또 아스코르빌 글루코사이드, 또 마그네슘 아스코르빌 포스페이트, 또 아스코르빌 테트라아이소 팔미테이트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비타민 C 계열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것들이 미백 고시 원료이고요. 이 미백 고시 원료 이외에도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런 물질도 있었죠. 하이드로퀴논. 하이드로퀴논은 벤젠고리에 요 알코올기인 OH기가 두 개가 이제 달린 이런 형태인데요. 요거는 화장품에는 쓸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화장품에는 쓸 수 없지만 의약품, 그죠? 치료용, 치료 목적으로 어떤 이제 색소 침착이라든가 과색소 침착 이런 것들에 의한 그러한 이제 뭐 기미라든가, 그렇죠? 또는 뭐 어떤 이제 뭐 주근깨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연하게 만드는 이제 엷게 만드는 그런 이제 작용으로 이제 쓸 수 있는 이거는 전문 의약품이에요. 그래서 화장품에는 쓰지 못한다. 일반적인 농도는 2% 또는 좀 강할 때는 4% 이런 정도까지 이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하이드로퀴논의 경우에는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은 뭘까요? 이런 미백작용을 조금 강하게 하게 되면은 바로 백반증 이런 그 증세가 나타날 수 있는 백반증 또는 백색증의 형태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화장품에는 쓸 수가 없는 거죠. 왜? 화장품은 어떤 트러블이라든가 또 어떤 뭐 부작용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화장품에는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의료용으로 이렇게 도미난 크림이라든가 또 멜라노사 크림이라든가 네오킨 이런 형태로 연고제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또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었던 이러한 이제 원료들은 사실은 이제 미백 원료로 고시가 되어 있는 식약처에 의해서 요거는 이제 미백 성분을 가지고 있는 원료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성분들이고요. 이거 이외에도 사실은 이제 요거는 이제 고시 원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고시가 된 이렇게 미백 원료로 지정이 된 이러한 물질들을 어떤 함량 이상으로 썼을 경우에는 미백 기능성 화장품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정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고시가 된 고시 원료가 아닌 경우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비고시 원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비고시 원료의 경우에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요거는 어떤 회사가
자기네들이 개발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식물로부터의 추출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얻어서 이제 개발을 했는데 얘네들이 미백 기능성을 갖다 가지고 있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자료들 이런 것들 갖다 전부 첨가해서 식약처에다 제출을 해서 요거 우리 고시된 원료는 아니지만 미백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니까는 이것을 인정해달라. 그래서 그 비고시 원료, 그러니까 인정형 또는 인증형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인증을 받은 그런 이제 비고시 원료들도 사실은 이제 화장품 회사들이 개발을 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 중에는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개나리 아시죠? 개나리를 한자로 연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한 이제 연교 추출물 같은 경우, 또는 이제 뽕나무 아시죠? 뽕나무 추출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있고요. 또 그거 이외에도 이를테면 이제 뭔가요?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려니까 이제 그 생각이 잘 안 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영동 같은 경우 이제 포도 많이 먹잖아요. 이 포도 알갱이를 갖다 다 따먹고 남는 게 이제 뭐냐면은 포도 가지란 말이에요. 이 포도 가지에 많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성분이 레스베라트롤이라고 하는 항산화 성분인데요. 바로 이러한 이제 항산화 성분인 레스베라트롤 이런 것들도 미백 작용을 하는 그런 이제 그 성분들이에요. 그래서 요것들도 따로 비고시 원료로 그래서 인증을 받아서 실제로 화장품에 이제 적용을 하기도 하고요. 또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그 설명드렸었던 이제 비타민 C 유도체들 이제 몇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에틸 아스코르빌, 에테르라든가 이런 등등의 이런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타민 C 자체를 직접적으로 미백 원료로 그렇게 이제 인증을 받아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이제 회사도 있고요. 또 어떤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이제 바다에 이제 존재하는 그러한 이제 그 뭐죠? 우리 그 이제 갈조류 이런 것들, 조류, 대형 조류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갈조류, 예를 들자면 다시마라든가 미역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갈조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다에 존재하는 이제 그런 갈조류 이런 것들로부터 얻은 추출물로서 또 미백 기능성을 갖다가 비고시 원료로 인정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활용하는 그런 제품들도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이죠. 바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이제 비고시 원료들도 실질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또 개발이 돼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제 쓰여지는 그런 물질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색소 침착에 미치는 이제 영양인자들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그런 요인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외선 또는 어떤 이제 스트레스 이런 것들도 이제 마찬가지 색소 침착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지나친 음주나 흡연 이것들도 마찬가지 우리 생체 내 대사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밸런스를 갖다 깨트림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색소 침착을 갖다 이제 일으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 누적된 피로, 또 이제 환경, 그렇죠? 어떤 오염된 환경이라든가 오염 물질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우리 색소 침착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피부를 늘 청결히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그리고 질병으로 인한 것들, 또 그 이외에 유전적인 요인은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유전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시를 해둔 X 표시한 거는 이걸 다 막으면 그런 색소 침착은 우리가 최소화할 수 있다. 자외선을 100% 막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자외선 차단제라든가 이런 것들 사용함으로써 상당 부분을 갖다가 자외선 차단을 함으로써 색소 침착 이런 것들 막을 수 있고 또 스트레스를 최소한 줄이고 또 지나친 음주나 또 흡연을 갖다가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색소 침착을 갖다가 좀
줄일 수 있다. 또 피로하지 않고 좀 쾌적한 그런 몸의 상태를 갖다 유지하는 거, 적절한 운동 이런 것들도 이제 필요하겠죠. 또 외부의 환경 요인들, 공해라든가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보호하는 그런 이제 필요성 어떤 게 있고요. 몸을 정상 상태로 건강하게 유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바로 이런 것들이 색소 침착을 줄이는 그런 이제 방법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오늘 우리 이제까지 요 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9주차 강의, 9번째 강의 9강을 갖다 이제 전부 마치게 되겠는데요. 9강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리 피부에 나타나는 색소 침착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갖다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